오른쪽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원했고 그리고 해냈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현장 중계진이 거의 탄성을 터뜨리듯 극찬을 쏟아낸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팬들 역시 은근히 까다로운 패스였는데 손흥민이라서 결국 저걸 골로 연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달려들어가는 속도도 전혀 죽지 않았다. 전성기 때 그대로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흐름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2026 북중미 및 카리브 축구 연맹 챔피언스컵 8강 1차전에서 멕시코의 강호 크루스 아술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8강부터는 이전에 만났던 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승 후보들을 상대하게 된다고 말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팀이 바로 크루스 아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 팀이 지난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고 대회 우승만 무려 7회로 최다 우승팀이라고 짚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적도 워낙 좋다 보니 현재 크루스 아술은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출전팀들 가운데 클럽 랭킹 1위를 달리는 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LAFC는 4위.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크루스 아술 쪽이 더 위였습니다. 크루스 아술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1984년생 젊은 감독 니콜라스 라르카몬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32살부터 감독직을 시작했고 지난 2025년 6월부터 크루스 아술 사령탑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2025 챔피언스컵 우승까지 달성하며 팀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에서는 초보 감독 도스 산토스와는 차원이 다른 지도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솔직히 감독 경험과 커리어만 놓고 보면 경기 전에 LAFC가 심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그라운드에서 증명하는 경기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을 때는 계산이 자주 틀어집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크루스 아술이 매우 공격적인 3백을 쓰는 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압박해 상대 공을 빼앗고 곧바로 역습으로 전환하는 스타일의 공격 축구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들 주목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습 능력을 가진 손흥민이 있는 LAFC를 상대로도 과연 같은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앞선 올랜도전에서 혼자 무려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6대0 대승을 사실상 혼자 이끌었습니다. 시즌 초반 폼 저하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본래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크루스 아술이 공격 축구로 맞불을 놓는 순간 오히려 자기들 수비, 뒷공간을 광활하게 열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한번 잘못 물면 대량 실점까지도 가능한 구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크루스 아술은 정말로 높은 위치에서 LAFC를 강하게 압박하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LAFC는 전반 초반 거의 공격을 하지 못했고 상대에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 8분경에는 크루스 아술이 골문 앞에서 헤딩 슈팅을 시도했고 이를 요리스가 가까스로 쳐내면서 LAFC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반 흐름만 보면 분명 크루스 아술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리고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LAFC를 뒤로 밀어넣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혼자서라도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단독으로 공을 치고 들어가며 상대 페널티 박스를 공략했지만 상대 수비진은 공이 아니라 손흥민의 진로를 막아서는 교묘한 반칙성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공하고 상관없이 손흥민의 길목을 막아버리면 저건 파울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게, 하지만 분명히 손흥민의 움직임을 죽이려는 수비였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이 오면 전진했고 공간이 보이면 파고들었고 상대가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전반 14분경에는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LAFC의 첫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몇몇 전문가들은 오히려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크루스 아술이 전반 초반 높은 위치에서 압박해 재미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흥민에게 단 한 번만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면 흐름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크루스 아술이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데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면서 손흥민을 밀착 마크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고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손흥민은 상대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며 공격적으로 나오자 LAFC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를 보고 그 흐름을 단 한 번에 뒤집어 버립니다. 전반 30분경 오른쪽으로 침투에 들어간 초이 니에르가 중앙으로 엄청난 스피드로 쇄도하는 손흥민을 보고 정확한 땅볼 크로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공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슬라이딩 슈팅, 망설임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골망이 갈라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골이 단순한 선제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한 장면이 경기 전체의 권력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결정타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벤치에 도스 산토스 감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포효하며 손흥민의 엄청난 골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역시 골을 넣은 뒤 응원석을 향해 세리머니를 펼쳤고, 현장에 있던 수많은 축구 팬들도 손흥민의 결정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 내내 크루스 아술이 압박으로 밀어붙이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찬스 한 번, 연결 한 번, 마무리 한 번으로 모든 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상대 수비진의 분위기도 이 골 이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 중계진 역시 손흥민이 골을 넣는 순간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팬들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전술이 바뀐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손흥민과 부안가 쪽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털어야 제일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을 활용하는 전술이 제대로 나오니까 바로 골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른 말이었습니다. 괜히 돌리고 뒤에서 소유만 하다가 끝나는 축구가 아니라 끊어냈으면 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는 축구, 그게 손흥민이라는 칼을 제대로 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같은 지점을 짚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고 중앙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냈다면 그 다음은 단번에 최전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경기들에서는 공을 끊어내고도 뒤에서 볼을 돌리는 장면이 많았지만 이제는 끊어내자마자 바로 전방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엄청난 스피드가 살아나고 상대를 완전히 제쳐버리며 이런 슈팅 장면까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매체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더니 도스 산토스가 이제야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소 날카로운 표현이지만 정말 이 경기에서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자 크루스 아술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다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함정에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손흥민에게는 더 넓은 공간이 생겼고 LAFC 입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직선적인 역습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크루스 아술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라인을 내리자니 추격골을 넣기 어렵고, 그렇다고 라인을 올리자니 손흥민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할 것 같은 그야말로 죽음의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제골 하나가 가져온 무서운 후폭풍이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우측 윙포워드 마르티네즈가 상대 수비진을 유린하듯 파고들어 슈팅했고, 이것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면서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는 순간부터 상대가 수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런 실점 구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르티네즈와 상대 수비가 1대1 경합에서 무너진 우연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격골을 넣겠다고 라인을 전부 끌어올린 결과 역습 한 번에 얻어맞은 전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축구가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한 골이 들어간 뒤부터 상대는 조급해지고, 조급해진 팀은 자기가 제일 약한 곳을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선제골 하나로 상대 수비진의 머릿속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크루스 아술 수비수들은 눈앞에 공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도 막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 어디로 파고들지 모르는 손흥민의 움직임도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 라인은 갈라지고 간격은 벌어지고 판단은 반박자씩 늦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비 전체가 손흥민이라는 존재 하나에 끌려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골을 넣은 선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기 전체의 결을 바꿔버린 존재였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자 다시 마르티네즈의 원투